오늘은 수풍정의 재미있는 사주 이야기 네 번째 시간, 남편 덕이 있는 사주. 그러니까 내 팔자에 남편 덕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자 처덕 있느냐 똑같은 얘기지만은 사주에서 우리가 남편 덕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마 그 관이라는 겁니다. 이 관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대다수 철학원들은 이제 여기서 관의 글자에서 그 사람의 남편의 문제, 여자한테 남편의 문제를 얘기하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식을 좀 제가 전해드렸으면 싶습니다. 이 관이라는 글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나를 억압하는 통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 기능. 이것이 뭐냐면은 나가 있으면은 나를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극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통제하는 글자죠. 이 통제하는 것이 이제 기본 성향이고, 우리가 이제 인간 사이에 대입을 한다면은, 관은, 옛날에는 관청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청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관청의 의미는 또 우리가 세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명예가 있죠. 우리 관직에 간다거나, 또, 관청에 가서 뭐 상도 타고, 이렇게 하는 명예도 있지만은, 또 관가에 불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조사도 당하고, 옥살도 하고, 그런 억압, 또 때로는 나한테 장애물이 생기는 이런 글자가 이 관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한테는 남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지?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의 나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관이라는 글자가 남자인데, 이 글자를 보면서 남편 덕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거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흔히 잘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혼을 늦게 하는 팔자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늦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데 가면은 관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두세 개 좀 있다거나 그러면은 전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결혼을 왜 늦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관이 두세 개 된 사람은 결혼을 두세 번 할 확률이 있으니까 일찍 가면은 철이었을 때 가면은 선택을 잘못해서 또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늦게 가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이 없는 거죠. 관이라는 글자가 없는 사람은 남편과 인연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골라가지고 제대로 가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 관이 몇 개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있고 없고도 상관없고요. 그냥 단지 남자를 의미한다는 것만 있다는 거죠. 관성이. 그래서 늦게 결혼하라 한다 이런 얘기에 희록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자분들이 늦게 결혼을 하면은 좀 요즘 와서 좀 늦다는 개념이 한 35세쯤으로 잡는다면은 이때부터 이제 늦게 가라 한다고 시작합니다. 이제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생각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기보다 많은 여자들한테 가기를 꺼립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들 젊은 여자를 좋아하죠. 젊은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구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자기 배우자는 35세부터 40세쯤 찾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30세쯤 되는 남자는 내가 이 만나봐야 될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확률이 떨어지죠. 내가 범위가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남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통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은 약 28세에 전후가 되는데 이 취업을 해가지고 한 2, 3년, 30쯤 지나면은 그때부터 뭐냐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남자들은요. 첫째는 이제 엄마들이 아들을 빨리 보내고 싶어 하고, 둘째는 남자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쩡한 남자들이 일부러 늦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늦은 분들이 남자들은 가정적으로 큰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은 거의 대다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동안의 자료에 의하면은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입니다. 그지? 그렇게 하면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늦게 가서 더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당부드리는 게 그 늦게 결혼하라는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타당성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자 덕이 있는 사주는 뭐냐? 이거 참 애매한 얘기거든요. 이 덕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상당히 뭐라면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지? 내가 어떤 시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남자가 나한테 괜찮은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뭐냐면은 나는 정말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은 돈이 있는 남자가 남자 덕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나는 돈보다는 나하고 정말 성격이 맞은 사람, 그지? 아니면은 재밌는 사람, 그런 등등 한다면은 그쪽이 좋은 덕이겠죠. 근데 이제 대다수는 뭐냐면은 남자 덕이 있다 그러면은 돈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찾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과욕이란 겁니다. 옛말이요. 이 운명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옛말이 다 맞는 얘기예요. 뭐죠? 물 좋고 정답이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걸, 내 가장 덕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돈이 많은 남자와 내가 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때로는 그 사람이 성격이 좀 뭐가 나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사람이 좋아야 된다.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은 다소 돈을 경제적 여유가 좀 부족하더라도 맞추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살아보니까 하나가 얻었는데 얻지 못한 부분이 계속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트러블 생기면서 뭐죠? 나중에 가정이 흔들려집니다. 그럼 결국은 남편 덕이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과욕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내 주변에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다 능력도 있고 성격 좋고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지?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말에 옛날 속담에 나무 덕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지? 그것 가지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편 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간다는 자체는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치? 우리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두 가지 다를 나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계속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안 맞으면 뭐죠? 스트레스 받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지? 본인이 손해입니다. 저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법률생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그분 얘기가 잠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 기독교든 불교든 내세관에 대해서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보지도 않은데 그게 매여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게 다 올인하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이 상당히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밖에 없다고 본다면은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삶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삶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 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 그러면 뭐냐?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치? 자, 경제적 능력. 이거 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려받은 게 있어요. 첫째,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있고, 둘째는 뭐냐면은 자수성가가 있죠. 이 부분은 대다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운이란 것이 운에서 돈을 버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클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자, 이게 나이라면은 어릴 때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좀 불안하죠. 자수성가는 뭐냐면 이때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지? 이게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근데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을 갖춘지 안 갖춘지는 지금 당장 보고 몰라요. 우리 간혹 그 방송에 보면은 옛날에 잘 살았는데 정말 지금 노숙자는 분도 있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엄청난 거죠. 성공을 낸 사람도 있고.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능력보다는 저는 성실도라고 보거든요. 성실한 사람은 이게 운에 좀 흐름이 굴곡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패턴을 일정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먹고 산다는 얘기죠. 성실하면은. 성실하다는 얘기는 옆길 안 세는 거죠. 도박을 한다거나, 그지? 안 하는 거죠. 그런 성실입니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 일을 열심히 하고 도박한다면은, 운이 내려갈 때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주변에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성실이죠. 도박하지 않는 성실입니다. 제가 보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 번째는 궁합이란 건데요. 이 궁합이란 얘기도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 궁합이란 것이 단순하게, 소띠하고, 닭띠하고 좋아. 그 다음에 개띠하고 범띠 좋아. 이 정도 궁합 가지고 궁합이라면 안 되죠. 궁합은요, 왜 궁합이냐 하면은, 부부 간에 다툼이 있어요. 왜 다투겠습니까? 성격 때문에 다투거든요. 그러면은 두 사람 간의 성격이 어떻게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당장은 경제력이 좀 어렵더라도 서로가 마음을 맞추고 살면은 남편 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궁합은 뭐냐면은 궁합은 착한 거하고 또 달라요. 사람은 정말 착한데 밖에 내놓으면은 집에 오면은 계속 부딪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못 풀어가요. 그래서 성격 중에서도 전반 이 성격이란 것이 사람 좋아 안 좋아 성격을 하고 달라요. 나하고 맞아야 돼요. 심지어 밖에 나가서는 별로 평가를 못 받지만은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궁합이라고 해요. 이게 맞으면은 저는 남편 덕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평탄해요. 그지?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도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TV 나와가지고 막 부부, 검색을 막 자랑하는데 집에 가면은 뭐죠? 엉망이죠. 그런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집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문제점이 없어져야 되고 서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남편 덕이 있는 것이지. 그지? 뭐, 또 자기 성향에 따라서는 나는 좀 싸워도 괜찮으니까. 그지? 남편은 정말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은 남편도 다르게 역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적으로 남편의 덕이 있고 없고는 없다. 단지 이제 보면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마 명리를 공부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 막 반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막 악플도 달고 이러시던데. 달아도 괜찮아요. 자, 볼까요? 이 관이, 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남편하고 부딪힐 충돌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되냐? 그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다시 또 우리 선조들의 내려왔던 그런 명언들, 그지? 속담들, 사자성어들, 그걸 대입을 해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은 자체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에 맞는, 그지? 남자를 만난다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이제 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을 치는 글자가 우리가 식상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 많으면은, 그걸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많으면은, 많고 기가 쓰면은 상당히 뭐죠? 흔히 말하는 말빨이 세요. 그지? 말빨이 세면 여자가 막 세면은 이 남자가 접근을 잘 못합니다. 그지? 밀어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남자가 밖으로 빙빙 돈단 말이야. 집에 밀어 못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 덕이 없어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 부분을 받아주는 부분. 그지?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옆구리 쿡쿡 찌르는데 예민하고 약한 남자 같으면은 짜증이 나죠, 그 여자가. 근데 뭐냐면은 힘이 있고요. 여자 찌르는 정도에서 별로 충격을 못 받는다면은 그게 뭐죠? 애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 덕이라는 건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잖아요. 남편 덕을 있게 만드는 지혜. 우리 옛날 이제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지? 어떻게 살 것이냐. 요즘은 그런 교육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학이 나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평강공주예요. 아시죠? 평강공주는 뭐죠? 공주님인데 바보 온다를 만나서 그 온다를 키워서 장군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동화에 나오는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게 뭐냐면 지혜거든요. 그 덕은 뭐냐면은 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짓는 것이다는 거죠. 복하고 같은 거예요. 남자 복이 있나? 그 자꾸 복을 찾으려 그래요. 저한테 왔어. 그지? 복은 찾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보면은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다 내 탓이다. 그죠? 내 탓이다. 그래서 내 맘 먹게 달린 거예요. 이 덕이란 것이. 그래서 내가 지혜를 키우구나. 스스로. 또 내가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성격을, 자기 성격은 손대면 말아요. 객관적으로 손대보면은. 그래서 그거에서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행동에서 남편 덕이 있는 것이지, 남편 덕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 버리고 덕 있는 남편 덕 볼 수 있는 걸 찾아봤자 가면은 뭐죠? 똑같아요. 역시 거기도 가면은
한계를 얻으면 한계가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 조상들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한 달이 크면은 한 달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 덕에서 있는 사주는 자체적으로 없다. 그냥 제일 좋은 것은 남편 덕은 서로가 맞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다. 그지? 이거 지혜로 찾을 수가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사주 안 봐도 스스로 지혜를 얻어서 괜찮은 짝을 만나는 분도 많이 있고요. 그게 스스로 안 된다면은 제 같은 사람한테 와서 물어본다면은 제가 수풍정이 분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 탓이라는 점, 그지? 그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